하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묻지 않고 좀 복잡하게 물어서 그걸 해결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그래서 설명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정말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5번이요. 됐죠? 자, 5번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반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하이탑을 하는 모든 반에서 거의 질문이 나오는 문제가 5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물체가 A점에서요 B점까지 직선거리를 가니까 A점 하나 찍고 B점 하나 찍어 보시면 자, 직선까지 따라서 자, A에서 B로 갈 때는 V1의 속도로 가고요. 그리고 얘가 B에서 A로 올 때는 V2의 속도로 온다고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왕복할 때 평균 속력 얼마니? 라고 하는 평균 속력을 묻는 건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균 속력은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세령아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혹시 네가 V1 더하기 V2를 반띵으로 했으면 그쵸? 이게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게 평균 속력이 아닐까? 이게 평균 속력이 아니래. 왜? 얘는 이렇게 그려보세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오고 B에서 다시 A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갈 때는 V1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보고 그래서 B에서 다시 A로 올 때는 V2의 속도로 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대로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한 거리를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간 거리는 요 거리를 꼬매가 가는데 거리를 S라고 하면 갔다 온 거니까 총 거리는 2S라고 놔도 돼. 그치? 거기에다가 문제는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셔야죠. 근데 우리 시간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거 알아?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V1분의 S야. 올 때 걸린 시간은 V2분의 S라고요. 그래서 분모 통분하면 V1, V2분의 S, V1 플러스 V2야. 이거를 ES로 번분수 계산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얘 평균 속도가 V1 플러스 V2분의 V1, V2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어디가 읽어가야 된다. 어디 읽어가야 되냐? 여기 읽어가야 된다.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되겠지? 등가 속도가 아니라서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써놓고 왜 아니지? 라는 얘기를 모르는 얘기들이 합니다. 되겠죠? 등가 속도 운동일 때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하신 다음에 설명하면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7번부터 12번까지 6문제 푸셨는데요. 여기서 질문 8번이랑 11번이요. 딴 사람들은요? 돼요? 10-2번이요. 됐죠? 8번, 10번, 11번 요거 해볼게요. 자, 8번 보시면 길이가 100m인 기차가 고든 터널을 일정한 가속도로 그랬으니까 등가속도로 움직여 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터널이 있다고 치자. 이 터널을 기차가 통과해야 돼. 되겠어? 근데 기차의 길이가 100m야. 자, 이때 이 기차가 앞부분을 터널을 지나갈 때 기차가 얼마의 속도로 통과했냐면 15의 빠르기로 통과했고 여기서 등가속도로 움직여서 여기에 빠져나와서
그래서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터널의 뒷부분이 기차의 뒷부분이 빠져나올 때 속도가 25야. 그러면 느껴집니까?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데 처음보다 나중이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처음 속도가 15에서 빠져나올 때 속력이 25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 근데요. 그러면 이 기차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터널 길이가 얼마냐면 300m예요. 기차의 몸통의 길이는 100m입니다. 그러면 기차가 앞부분이 들어가서 똥꼬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기차가 간 거리가 얼마예요? 400m. 네. 간 거리는요. 앞이면 앞까지 재시던지 뒤면 뒤까지 재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기차가 실제로 간 거리는 400m고 그 간 거리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야. 그랬을 때 우리 뭐 하냐면 얘는 등가속도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 알아요. 그쵸?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이니까 평균 속도 20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간거리 뭐라고 했냐면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 이거예요. 평균 속도가 20이고 시간은 모르겠지만 간거리가 4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통과하는 데 20초 걸려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풀었으면 우리 하나만 더 가보죠. 그러면 얘는 실제 가속도가 얼마야? 구해봐. 가속도. 2분의 1 플러스 가속도는 기울기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20분의 10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8번 해결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를 그냥 통으로 해볼게요. 10번 문제를요. 이거 문제를 제대로 풀 거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주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야. 2초, 4초, 8초거든요. 처음에 2초 동안은요. 가속도가 2인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했고 그 다음은 가속도가 0이고 그 다음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가속도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인데 됐죠? 자, 이 상태로는 꼬맹아 밑에 있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 2초 동안은 속도가 4만큼 증가해야 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속도 변화 없어. 그리고 속도가 4만큼 줄어야 돼. 이런 거 우리 아는데. 됐죠? 여기에서 얘는 속도가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구나. 요 구간은 가속도가 없어. 그럼 무슨 운동할까? 가속도가 0이야. 무슨 운동할까? 등속. 그렇죠. 그 속도로 쭉 간다는 얘기니까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야.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얘는 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이 구간도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요. 처음에 요거를 그대로 바꿔서 그리시면 끝납니다. 이걸 뭘로 그리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그릴 때 시간 간격은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0, 2, 4, 8. 되겠어? 더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얘는 정지 상태였어. 처음 속도 0입니다. 근데 등가속도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2초가 지날 때까지 속도가 4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이 순간의 속도가 4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속도 일정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리고 4초부터 6초까지는 거꾸로 속도가 4만큼 감소해야 돼요. 대신에 등가속도니까 일정하게 감소해야 돼. 그래서 4만큼의 속도를 일정하게 줄이면 0 되겠죠. 이렇게 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초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3이다. 그 다음에 0초부터 8초까지 전체 간거리 얼마니? 이거 단순히 면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은 4고요. 이 면적은 8이고요. 이 면적은 얼마입니까?
18이고요. 그래서 다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20m 같네요. 이렇게 가면 돼. 되겠어? 요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물어봤는데 11번 별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11번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11번 문제는요. 네, 5번 문제와 결을 같이 합니다. 5번하고 11번이 유사한 문제예요. 자, 그 5번, 8번, 11번 다 같은 계열이야. 다 같은 계열이야. 보시면 길이가 L인 전동차가요 라고 했으니까 이 전동차가 있는데 이 전동차의 길이가 L이야 이런 뜻이야. 자, 길이가 L인 전동차가 직선 레일 위를 밑줄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대. 어떤 지점을 전동차의 앞부분, 자 여기에 길이 있는데 길에 딱 한 점을 잡아. 그 점을 선생님은 P라고 할게. 이 P라는 점을 전동차의 앞부분이 지나갈 때 속력이 얼마냐면 V0고 전동차가 쭉 지나가서 전동차의 뒷부분을 P가 지나갈 때 속도는 얼마냐면 V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V0고 나중 속도는 V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전동차의 가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단 그려볼게요. 얘는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니까 처음 속도는 V제고야. 좋았어. 그리고 얘는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던 일정하게 줄어들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빨라진다고 생각할래요.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조건이 없어요. 되겠어? 느려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자, 전동차의 뒷부분이 지날 때 나중 속도 V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어? V0 플러스 V분의 2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어? 모르죠. 시간 안 가르쳐줬잖아요. 됐어? 전동차의 앞부분이 지나서 뒷부분이 여기 지나갈 때까지 몇 초 걸렸는지 안 가르쳐줬어요. 간거리가 그냥 L이라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으로 가는 게 맞죠. 되겠어?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시간이 있나 없나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거 쓰고 보는 겁니다.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처음 속도 V0로 줬고요. 나중 속도 V로 줬습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할 건데 이때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는 같은 문자로 줬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는 자기 몸통의 길이만큼 같겠죠. 그래서 간거리는 L로 쓰면 됩니다. 이게 가속도입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 생각해라.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2가지의 문제 유형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10번 유형입니다. 가속도 그래프 주고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봐 라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로 넘어가면 24페이지부터 당연히 오늘 배운 내용이 27페이지까지니까 27페이지까지 문제 푸셔야 되고 문제는 8개밖에 없겠지만 이 문제를 다 풀려면 시간은 꽤 걸릴 건데 특히 6번이 그렇습니다. 7번이 그렇습니다. 6번하고 7번 문제를 푸는 게 골 때릴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요. 하나만 꼬매가 해보자. 자, 물리원 심화 내용을 풀려면 사실 물투 내용이 필요해서 물투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물리원밖에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봐요. 그래도 상위권 애들은 물투까지 배운 애들이 심화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물투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하이탑이라는 게 심화 문제들이라서 자, 그런 개념들이 살짝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똑바로 물체가 자유낙하해.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는데 지구는 1초당 물체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중력가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손을 놓고 나서 2초 지났어. 그니 시간 속도 그래프가
물체를 손을 놔서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야. 되겠어? 얘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처음 속도는 0인 상태로 손을 놓을 거야.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야. 그래프 그려봐. 2초 동안에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바뀌는 걸 1초, 2초 속도 얼마인지 1초, 2초 동안 간 거리는 얼마인지 그래프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봐. 이게 물투 제일 첫 번째 단원입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이 그거밖에 없을까? 자, 자유낙하를 하니까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등가속도 그래프는 세 종류밖에 없는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죠? 자, 근데 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10입니다. 그러면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 될게? 10이죠. 빼박입니다. 2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게요? 20입니다. 그러면 얘는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일까요? 5m? 얼마? 5m. 그죠. 이게 1초 동안 낙하한 거리죠. 그러니 5m죠. 그럼 2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1초일 때는 5m 떨어졌지만 1초에서 이미 2초까지 가는 동안 몇 미터 더 갔다는 거야? 15m 더 갔다는 거죠. 이게 15m. 맞아? 그러면 이거 자유낙하를 너는 1km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10km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야? 몇 킬로짜리 자유낙하 그래프 그린 거야? 얼마? 상관없어요. 자유낙하를 할 때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건데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이요. 물체는 무조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진공 상태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고수를 떼서 떨어뜨리면 걔네들이 어떻게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져요. 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입니다. 얘. 지구상의 자유낙하하는 그래프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는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됐어? 외우십시오. 자, 근데 1초, 2초, 3초, 4초 시간을 늘린다면 간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에 규칙성, 물리는 규칙성이죠. 거리 비율 보이세요? 1, 3, 그 다음 얼마일까요? 5, 그 다음 얼마일까요? 7. 그러니까 0에서 1초 동안 5m 갔다면 1초에서 2초 동안 15m 가니까 2초에서 3초 동안 더 간 거리는 얼마? 25m죠. 135. 됐어? 그러면 3초에서 4초까지 더 간 거리 얼마입니까? 35.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가속도는 언제나 중력보다 모든 물질 상관없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되겠냐? 그러면 보면은 자유낙하 중에 하나 더 있지.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리는 운동. 멋진 말 말해. 멋진 말. 연직상반 운동이죠. 그렇죠? 연직상반 운동인데요. 제가 20이라는 속력으로 던져 올릴 거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던다 그랬어. 자, 이때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얘가 받는 가속도 방향 어디를 향하니? 어디를 향합니까? 가속도는 힘 방향을 물어요. 얘가 운동하는 동안 어느 방향의 힘을 받아요? 얘 무슨 힘 받아요? 중력 받죠. 중력이 어느 방향이에요? 아래 방향이죠. 그러면 운동
0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 안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셨어요.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20이거든요. 속도는 1초에 10씩 줄어야 되니까 1초 지나면 10, 또 1초 지나서 2초가 되면 속도가 0이 돼서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2초입니다. 그러면 0초에서 1초까지요. 1초가 되면 속도가 10이 됩니다. 0초에서 1초까지 간 거리가 요거죠. 얼마입니까? 15m. 됐어. 1초에서 2초까지 더 간 거리 얼마입니까? 5m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보여요? 얘랑 어떨까요? 같습니다. 실제로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뜨리면 2초 만에 속력이 20이 되는 것처럼 20으로 던지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똑같이 2초입니다. 그리고 2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 20m죠. 20으로 던져서 2초 동안 올라간 거리도 20m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은요. 사실은 거꾸로 속도가 0이었다가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하는 모습으로 상상하셔도 물리랑은 똑같이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꼬리나 생각해봐. 물체를 똑바로 던져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갔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겠죠. 그걸 그려볼래요? 20으로 던졌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어. 그랬다가 다시 내려와 그 높이를 지나. 됐습니까? 이 두 개의 과정을 합한 걸 올라가는 건 연직상반이고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인데 이거를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싸잡아 연직운동이라고 얘기해. 연직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래프를요. 선배들한테도 여기를 그려봐. 그럼 이제 그래프 모양이 두 개가 나와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라고 했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시간 속도 그래프는 보라색 그림이 맞습니다. 파란색 그림은 뭘 그린 거냐면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되겠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맨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내려오는 방향은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방향을 보셔야 되니까 올라가는 동안은 플러스 속도입니다. 플러스 20.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만 방향은 운동 방향이 처음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되겠어? 이거는 속력 그래프 그린 거예요. 크기만 그린 거고 방향은 고려 안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2초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내려올 때 또 몇 초 걸립니까? 몇 초? 2초 걸립니다. 자,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으면 똑같은 높이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걸린 시간 똑같고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2초고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데 2초 더 걸려 4초고요.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빠르기 똑같으니까 같은 높이 여기를 지나갈 때 얘의 빠르기는 마이너스 20이라는 뜻이죠. 이대. 그랬을 때 보면 올라간 거리 어딨어? 이 넓이가 올라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0입니다. 내려간 거리 어딨어? 그쵸. 이 넓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m입니다. 되겠냐? 그러면 얘는요 언제 방향이 바뀌었어?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언제 바뀐 거야? 속도가 네, 라고 하는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까지는 언제나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랬다가 마이너스 속도 부호로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야. 되겠어? 그래서 속도 부호가 운동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도 부호가 바뀌는 x절편 요 지점이 바로 방향 전환 시점이다. 됐냐? 그래서 얘는 방향을 한 번 바꿨습니다. 그죠? 이 순간에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0초부터 4초까지 구하십시오. 평균 속도는 얼마고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구해보세요. 평균 속도는 얼마고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했어요. 평균 속력이라는 거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 거리가 평균 속력,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가 평균 속도. 맞습니까? 자, 총 걸린 시간은 0에서 4초까지니까 4초 동안인 거죠. 총 이동 거리는요. 올라간 높이 20m, 내려온 높이 20m니까 40m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동 거리는 이 면적에 부호 띄고 더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동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변이는요. 부호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얘는 변이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이고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없어.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이고요. 평균 속력은 보시는 것처럼 10m/초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되겠어?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등가 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야. 그러니까 0이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물리에서는요. 일사분면만 사용하는 그래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한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안 보여.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방향이 바뀌는 일사분면과 사사분면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다 이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플러스 속도와 마이너스 속도를 갖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물투의 내용이다.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없어서요. 꼬맹아. 자, 여기에서 25페이지 4번 보이냐? 요것만 빠른 속도로 풀어봐. 그것만 하고 끝내자.
말인지는 알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풀려? 안 풀리죠? 이런 문제가 뒤에 가면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하이탄 문제는요. 고난도라고 써놓으면 좀 많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주에 해봐 드릴게요. 그냥 고민해가지고 오면 되고요. 못 풀겠는 문제는 그냥 별표 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되니까 별표 쳐서 오시면 되고요. 오늘 숙제는 2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오시는 겁니다. 고생하셨어요.